안녕하십니까. 코로 세상을 여는 백세호흡 전문가 한의사 이태원입니다. 지난 1강 시간에는요, 코 어느 쪽으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살리셨을까? 왜 하필이면 입을 놔두고 코로 하셨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궁금증이 또 새록새록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 궁금증이 뭐였냐면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코 숨길은 우리보다 넓었을까 좁았을까? 벌써 이제 감을 잡으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코가 넓어야 호흡이 잘 되고 코가 넓어야 잘 걸러줄 수 있는 바탕이 되거든요. 벌써 이미 알아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30여 년간 그 환자분들의 코 면적을 재는 그 음향 비강 통기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 정상적인 분은 이렇게 생기고 문제가 생긴 분은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그냥 보셔도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검사를 갖다 30년 이상을 했는데 정상적인 분들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 병원에 온 사람이 어떻게 건강해,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진을 하러 온 분들도 안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 아담과 하와의 코와 우리 코의 문제점에 대한 그 중간의 과정들, 또 이 갭이라 그러죠. 이 차이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첫 시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아담이 930세를 사세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사셨단 말이죠. 예. 지금 사람들은 120살은커녕 100살도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그 대두가 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바라본 시각은 가장 면역상으로 중요한, 또 그다음에 산소의 흡입상으로 중요한 코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적을 했는데, 이걸 추적하면서 이제 제가 전제한 게 뭐냐면 과연 창조 때와 지금의 때와의 시점에 분명히 코가 넓었다가 좁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저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마리아나 에반스라는 치과 교종이면서 연구가이신데 고대 사람의 두개골과 현대 사람의 두개골 코 숨길 면적을 재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3000년 전에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조로아스터교 교도의 코 숨결이 현대 사람보다 2배 정도 넓다는 겁니다. 전제 3000년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구나. 그러면 그 이후로 언젠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추적을 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산업혁명기 시대에 관한 코 숨결의 면적에 대한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코의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코 호흡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근데 이 이유가 뭐였냐면 이 우리가 그 먹는 음식, 그다음에 그 환경적이면 그 당시에 또 그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보다 환경이 더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코의 면적이 점점 망가져 갔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 많이 설명 안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류의 40%가 코막힘에 시달리게 되었고 2명 중에 1명이 입호흡으로 고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입호흡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입에 감염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입호흡을 하게 되면 안에 숨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질식 몸을 졸라야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가 질식이 오는 겁니다. 뭐 증거를 대드릴까요? 수면 무호흡이라고 말씀드리는 그게 바로 밤에 스스로 질식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 갖다가 한 6가지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그냥 좁아져 인간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강한데 인간보다 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절대로 사람은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인류학적 측면에 대해서 한번 이제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2가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설탕의
대량 배급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니 뭐 인스턴트 뭐 요즘 많지 않습니까? 뭐 통조림부터 뭐 과자 뭐 빵 뭐 널려 있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멋있게 생겼죠 이번 두 분 다 그죠?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보니까 외모도 멋있더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니콜라 아페르와 병조림, 피터 듀란드와 통조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보다 훨씬 후지죠, 그죠? 예. 요즘에도 병조림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병조림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사실 우리가 그 과학기술의 발달은 거의 전쟁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에서 그 점령 전쟁을 일으키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야, 군대를 대량으로 지역으로 옮겨가면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먹을 걸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 개발한 사람한테는 돈 엄청 줄게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프랑스의 그 요리사이면서 제과업자였던 니콜라 아페르가 나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제시해봐. 그랬더니 병에다가 조리된 음식물 집어넣고 코르크막에로 막은 다음에 양초 있죠? 파라핀으로 밀봉한 겁니다. 그랬더니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아 그럼 나는 다음 세대에 그 인스턴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낸 게 바로 영국의 피터 듀란드였습니다. 이분이 통조림을 만들어냅니다. 양철에다가 납땜으로 만들어서요. 똑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저장했는데 이건 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 해군에 이걸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와 영국의 그 강력한 군대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로마 시대에 건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또 다른 논문들이 나오고요. 그런 근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문제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숨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먹어서 어떻게 변했을까 인간이. 바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저기 들어간 음식물들은 다 이미 조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익히고 양념도 집어넣고 설탕도 집어넣고 다 먹을 수 있게 넣었어요. 그걸 우리가 뚜껑을 열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씹을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은 약해집니다. 운동 안 하시면 살 처지고 근육 약해지고 그죠? 온 관절이 다 약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잇몸도 그렇게 된 겁니다. 치아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잇몸의 틀을 유지를 해줘야 위에서 위아래가 이렇게 교합이 되면서 이걸 씹는 힘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틀이 약해져 버리니까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설탕의 대량 보급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중간 감독, 이건 이제 지주,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 사탕수수로 설탕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전 유럽에 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 근데 그때는요, 없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칫솔, 치실, 그죠? 세정제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치과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탕을 먹음으로써 만연되었던 구강염증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빨이 빠지니까 다 무너지고 난리들이 나고 뭐 구강이 더 좁아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입이 코보다 아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강이 망가지면 위에 상악도 역시 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숨길, 즉 구개라고 그러는데 이 단단한 입덮개도 같이 변형되고 입 모양도 같이 줄어듭니다. 노인네들 이 치아 빼시면 입 오그라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실 때 보면 이렇게 거칠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이죠? 역시 유명한 분들은 그죠? 아무 때나 제시해도 다 아십니다. 아시아의 수영 영웅이었던 이분이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천식이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아프니까 운동시켜야겠다. 운동을 하면 안 아플 테니까. 근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그죠? 아시아를 제패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의 음성 연화장애 센터 언어병리학 박사인
앤 키어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코는 위축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코가 확장된다. 무슨 얘기죠? 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운동. 예, 운동 안 하시면 코가 점점 좁아져서 점점 호흡기 질환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마다 이 운동만 하지 마시고요.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무산소는 빵을 이게 근육에 이게 어떤 결과 빵을 키운다면 유산소 운동은 호흡기 즉 심폐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40한 중반 정도 넘어가시면 멋을 포기하시고 호흡을 선택하시라고. 저는 환자분들 만나면서 그 아프다 소리 아주 지긋지긋하게 듣는데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이분들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지금이라도 운동을 하라고 많이 권하면서 특히 제가 권하는 게 비염이 심한 환자들, 천식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COPD라고 그러죠. 폐쇄성 폐질환, 그죠? 뭐 아주 결핵 환자 뭐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호흡기에 관한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저는요 파워워킹이라고 그러죠. 좀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약간 80%선 정도에서의 운동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요 많이 좋아집니다. 나중에 그분은요 점점 저희 병원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근데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뭐 수렵 생활에서 뭐 농경에서 뭐 도시 사회 이렇게 말합니다. 걷다가 지금 어떻게 되죠? 타는 사회로 또 변했어요. 그러니까 호흡기가 좁아지는 것은 질병의 트렌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비동염이 합병증입니다. 이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여기 보시다시피 요게 부비동이라는 공간입니다. 보통 머리뼈가 28개인데 얼굴뼈는요 9종에 15개의 뼈로 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말로 레고가 조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생긴 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막성골이라고 부릅니다. 막성, 멤브레인 본이라고 그래서 또는 막상골이라고. 막처럼 얇다. 장점, 얇으니까 어떻게 되죠? 무게가 가볍죠. 단점, 변화가 많이 됩니다. 내부에 염증이 차게 되면 팽창하면서 아래로 숨기를 누르고 얼굴뼈가 튀어나오고 머리는 또 뇌를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부작용 요인이 돼요. 근데 부비동염증은 생각 밖으로 이렇게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생겨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팽창해서 문제도 되지만 염증이 차서 코로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코에 염증을 일으켜서 코점막이 붓고 그다음에 호흡이 불편해지니까 구강호흡으로 변해서 또 수면무호흡으로 가기도 쉬워지고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안에 간직한 염증들이 그 코가 변형되고 좁아지면서 숨길이 막히면 그 출구가 막히면 염증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머리뼈가 이렇게 여러 개로 연결돼 있으니까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염증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정맥을 통해서 역류해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염증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귀로 가서 귀를 갖다 못 쓰게 만들고 눈으로 가서 눈도 튀어나오고 실명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또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코가 이렇게 얇은 뼈로 되어 있고요. 특히 그 코 여기 호흡기 쪽은 다 연골이나 또 얇은 뼈로 되어져 있습니다. 얇다는 건 모르면 한다고 그랬죠? 잘 변형된다. 잘 충격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격투기를 한다든지 뭐 배드민턴에 맞고 친구가 야구 방망이 휘두르는데 맞는다든지 뭐 굉장히 많은 자전거 타고 가다 뭐 땅에 박았다든지 뭐 전봇대 박았다든지 너무나 많은 일을 겪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극심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몸이 다 거의 분해가 됐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냥 여기서 다가오는 뭐 변형, 뭐 장애, 뭐 통증 뭐 그냥 갖고 사는 거지만 문제는 코였어요. 이게 주저앉으면서 이게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탱크인 거죠. 밤마다.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자다가 제가 깨가지고 일어나서 옆에 보면 여보 왜 앉아? 그러면 여보 잠을 어떻게 자요?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제가 저 덕분에 연구를 많이 해서요. 코도 교정해서 고치고 지금은 그래서
아주 그 집사람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빨리 고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유전학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개의 뼈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뼈 하나하나의 모습이 얼굴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전두골 뼈가 이 부분이 만약에 커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 뼈가 뭐 이런 뼈가 여기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변형됩니다. 저 뼈 속에 있는 동굴, 바로 부비동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비동의 사이즈나 위치나 크기나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코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얼굴뼈는 몇 살에 성장이 멈출까요? 19. 옛날에 방년 19, 그죠? 예쁜 19. 또 14살. 예. 20세 전후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얼굴뼈는 70세까지 자랍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우리 척추가 약해져가지고 이 척추가 좁아지면 2에서 3cm까지 작아지거든요. 얼굴이 그렇게 작아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얼굴 중요하지 않으세요? 예쁘게 살기 싫은 분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70세까지 자란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임상 사례로 설명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10살짜리 아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10번 유전자의 결함으로 안면 상악골, 그냥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상악골, 여기를 상악골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뼈가 안 자랍니다. 딴 데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굴뼈가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어요. 내 자식이 그렇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멀쩡한 게. 그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겪는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뼈도 역시 안 자라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감기가 오거나 조금만 부비동에 염증이 있어서 그게 흘러나오거나 하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생긴 모습도 이렇게 결코 이렇게 좀 보기 편하지 않은 얼굴인데 그러고 다니까 애도 가족들도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죠?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비인후과를 뛰어갑니다. 근데 콧구멍이 있을까 없을까 제대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석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 제가 이제 그 코를 교정하고 이제 치료하면서 많이 지금 현재는 좋아지고요. 아이가 얼굴뼈가 이게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다음 얘기 들어올 얘기지만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코하고 부비동에 있는 혈관은 그 대뇌나 간이나 근육보다 많이 혈류량이 지나가고 그 내피세포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자극이 되면 산화질소가 많이 나와요. 이게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얼굴뼈를 성장시키거든요. 70세까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얼굴뼈가 무너지는 거를 걔가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걸 자극했을 때 그 변화되는 과정들이 또 역으로 좋아지는 걸 보고 아이가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의사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 저도 갖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형외과적인 측면인데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성형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콧볼을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얼굴이 코도 더 작아지고 이뻐지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비연골과 이 측비연골이 여기 있는 비밸브라 그래. 숨 쉴 때 그 호흡을 좀 더 강하게 숨을 들이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또 호흡량을 조절할 수 있는 틀이 되는데 요게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간 호흡이 좀 약해져서 약간 좀 구강호흡을 좀 많이 하는 경향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한번 통계자료 한번 보고 갈까요? 통계 없이 또 과학이란 말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뒤져봤습니다. 2021년도 건강심사평가원에 있는 국민관심질병 통계입니다. 여기 뭐 호흡기 계통 질환이 1874만 명, 1874명이 아닙니다. 1874만 명, 비염이 665만 명, 후두염 176만, 폐렴 51만 명, 총합이 2,740만 명. 2021년 우리 인구 총수가 5,155만 명이었습니다. 2명 중에 한 분보다 더 많은 거예요. 호흡기, 즉 코와 그게 무너졌을 때 망가지는 우리 호흡기 질환 자체. 이게에서 만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 질환이라든지 거기서 심내혈관 질환까지 엮으면 이거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즉 수명에 직결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에 약화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로 지긋하게 고생을 했지만 앞으로 온난화 때문에 다가올 또 다른 이런 바이러스들은 지금하고는 또 다를 거라고 자꾸만 얘기가 나와서 걱정스럽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힘, 바로 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코가 건강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 세상을 여는 백세 호흡 전문가 한의사 이태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코와 관련해서 유익한 강연 들려주셨는데요. 코를 골거나 수면에 무호흡 증세가 있는데 본인은 또 주무시는데 그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 보통 우리가 잠이라는 게 뭐냐면 낮과 반대인 겁니다. 낮에는 깨어서 각성이 된 상태로 주변과 모든 환경들을 판단하고 거기서 닥치는 위험이라든지 또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뭐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썼던 모든 에너지와 그때 있었던 각성으로 인한 뇌의 피로들을 갖다가 잠이라는 것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면서 깨어 있다? 그럼 자는 게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이 왔을 때 우리가 자다 깨다라고 느끼면은 그분은요 수면 무호흡이 아주 심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고운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숨이 안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시기 당연하죠. 만약에 그걸 느낄 정도가 되셨다고 그러시면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건 증상이 심하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들이 뭐냐면 야간요. 뭐 밤에 소변 마려워 일어나서 가시면서 어디 걸려서 또 넘어지시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렘 수면 장애라고 그래서 주무신 이제 비몽사몽 해가지고 막 뭐죠? 어항을 갖다 8cm짜리를 갖다 헤딩으로 해가지고 뭐 열쇠반을 찢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남편 때문에 자기 이러다 죽을 것 같다고 우리 남편이 막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차는데 이런 문제들까지 생겨납니다. 네, 이 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또 재미있고 쉽게 이야기해 주셔서 대단히 흥미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꼭 기억하였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음식물도 좋고 뭐 많은 것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개 뭐 산소 장치를 발생 장치를 가지신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뭐 편한 곳에 갔다 오신다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의 건강입니다. 코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더 좀 지식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지혜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벌써 다음 강연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모든 병의 시작은 코로부터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이제 이 강을 들으셨기 때문에요.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감 잡으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호흡이 안 돼서 이 호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것보다 더 진행되게 되면 수면 무호흡인데 이 이전에 기본적으로 코 자체가 나빠졌을 때의 그 병적인 문제들을 갖다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한번 화끈하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